이제 유튜브는 사실상 속보성 기능은 전혀 없잖아요. 소통형과 기획성 콘텐츠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좀 빠른 콘텐츠들은 트위터로, 그 다음에 기사로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팬 여러분들께 기사나 트위터가 좀 더 빨리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구독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 홈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우리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현재 3,096명인가 그런데 오늘 한 300명 정도 들어오신다 치면 3,300명 정도, 3,300분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 해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네이버가 구독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 기사가 좀 더 빠르게 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메인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아마야구를 소개하는데도 프로야구를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생긴 얼굴 아닌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대통령배 같은 경우는 이 팬 여러분들 말씀대로 김태견을 위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견을 위한 대회라고 할 수 있고, 김태견 선수가 너무 돋보였던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4강전에서도 두산 베어스 관계자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경기를 보시더라고요. 웬만하면 4강전에는 잘 많이들 안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TV로도 볼 수 있고 또 32강, 16강, 8강 계속 봤기 때문에 사실 4강전에는 잘 안 오시는데 4강전에 오셔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더라고요. 두산 베어스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그리고 좀 김태균 선수의 가치를 너무 잘 보여준 어떤 그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트위터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2순위 이후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요. 확실하게 오피셜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정도가 되면 그만큼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1순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이글스는 황준서, 2순위는 김태견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태견 선수가 너무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요. 너무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하나이글스 자체가 팀 구성상으로 봤을 때 왼손이 너무 필요해요.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 대회만 보면 당연히 김태견 선수가 위죠. 그런데 이제 한 대회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작년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윈터리그하고 신세계 이마트배 때까지는 김태균 선수 이상으로 황준서가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150km 나올 당시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년을 보고 판단하는 거인데다가 황준서만한 왼손 투수가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황준서가 매우 유력합니다. 김태균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보인다고 해도, 왜냐하면 김서현도 있고 남지민도 있고 박준영도 있고 거기다가 기존에도 뭐 주현상 선수도 있고 또 박상원 선수도 있고 우한 투수들은 워낙 강속 투수들이 많아가지고 메리트를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이글스는 황준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도 사실 김태균 선수 같은 스타일 자체가 두산 베어스가 뽑은 적이 많이 없긴 한데, 근데 대통령배에서 보여준 기량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미르 선수하고 단순 비교를 제가 딱 바로 뒤에서 봤었거든요. 바로 뒤에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딱 보고 있는데, TV 중계가 아니라 직접 바로 그 포수 뒤에서 바로 보는데도 공끝의 그 힘의 차이, 그러니까 스피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하고 전미르 선수의 차이는 많지가 않은데 그 공의 힘의 차이, 공끝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뭐 근데 육안으로 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프로 스카우터 분들이 그거를 못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태균 선수가 뭐 무조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뭐 거의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대표팀에서의 변수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번인데, 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세 번째 순번이시죠? 롯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성 순번인데, 사실 이 부분은 청소년 대표팀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전미르 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선 것이 맞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전미르 선수가 3번 순번, 4번 순번에 충분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번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미르 선수가 떠오른 것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현재 조대현 선수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조대현 선수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김희거 선수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제구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3번, 4번에 무조건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선수는 전미르 선수가 맞습니다. 거기다가 전미르 선수 같은 경우는 로컬이잖아요. 삼성 라이온스의 로컬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3번, 4번 순번에서 고려되고 있는 선수가 맞아요. 다만 변수가 되는 선수가 제가 봤었을 때는 육선엽 선수. 육선엽 선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에 청년기에서 타구를 맞아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부상을 당했어서 현재 제대로 투구를 못했었고 그때 당시에 공 한 개밖에 보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소년 대표팀에 나가기 때문에 이번 청소년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되면 소위 말하는 떡상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선수가 육선호 선수예요. 현재만 지금 당장만 보면요 당연히 뭐 롯데는 전미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갈 때까지는 아직 이 부분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선호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도 190cm 가까이 나오는 데다가 스피드도 좋고 그 다음에 변화구도 괜찮고 운동 능력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폼을 바꾼 이후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평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마운드에서의 그 기질을 보여주지 못해서 현재 평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운드 위에서 전미르 선수 같이 팀을 이끄는 그런 어떤 에이스 기질 뭐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테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전미르 선수와 육선엽 선수가 3, 4번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김희거 선수와 조대현 선수가 아무래도 한 5, 6번 정도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구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전미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미르 선수가 진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저도 이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동의하는 부분인데 마운드 위에서의 기질입니다. 마운드 위에서의 에이스 기질. 그러니까 큰 경기에 나갔을 때 내가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질이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어저께 100개를 던지더라도 오늘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가서 던지겠다. 그리고 이 경기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명문고 열전 때도 그랬었고 강릉고와의 경기, 청년기 때도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관계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타자로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풀스윙을 하잖아요. 항상 풀스윙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이런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마운드 위에서의 기질, 선수로서의 기질만 보면 저는 이번 고교야구 전체 선수 가운데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모 구단 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분은 몸.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로서의 몸. 예를 들면 조대현 선수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부터 투수와 타자를 같이 했었잖아요. 전미르 선수는 명문고 야구월전 때부터 투수와 타자를 같이 했었거든요. 투수와 타자를 같이 했었는데 그런데 전미르 선수는 지금까지 쌩쌩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전미르 선수는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도 체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몸이 너무 좋아요. 몸이 너무 좋아서 프로 가서도 금방 적응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투수로서 봤을 때 저는 팬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높은 시각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프로 이 스카우트 관계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위가
투수로서만 보면 구위가 예상보다 조금 그러니까 특 A급에서만 보면 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팬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탈삼진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4강전에 가서 그 경기를 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스피드 차이는 김태균 선수가 크게 나지 않는데 장혜택 선수가 크게 나지 않는데 아지발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구위 자체가 좀 프로의 탑 레벨에서 봤을 때 1라운드에 뭐 3번, 4번의 레벨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던지는 폼 자체도 약간은 좀 그러니까 전문 투수라기보다는 약간 야수와 투수를 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관계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야수도 A, 투수도 A이긴 한데 조금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다 야수로서 보는 팀도 있고 투수와 야수를 동시에 같이 보는 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애매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프로야구에서는 김동준 선수도 그렇죠. 김건희 선수도 그렇죠. 뭐 장재영 선수도 그렇죠. 이도류로 들어온 선수들이 사실 그 애매함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투수들 같은 경우는 투수로만 들어온 선수들, 야수들만 들어온 선수들은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도류로 들어온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애매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롯데와 삼성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전미르 선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팬 여러분들의 바람도 있고 또 지금까지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선수들이 너무 약해서 현재까지는 탑5 안에 전미르 선수가 들어가 있고 3, 4번 순번에서 전미르 선수가 고려되고 있지만 일단 청소년 대표팀에서 육선엽, 조대현, 전미르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자로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포지션이 없으니까 포지션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지명을 한다고 보면 1라운드에 지명을 한다고 보면 투수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야수로서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좀 많이 걸리죠. 포지션이 없어서 포지션 수비 훈련 처음을 다시 시켜야 되고 타격도 적응을 해야 되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지명을 한다 치면 기본적으로 투수로서는 어느 정도 투수로서 일단 활용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육선엽 선수는 굉장히 포텐에서의 평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현 상황에서는 3, 4번 순번에서는 육선엽과 전미르가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대표팀에서 하는 걸 아직 못 본 상황에서 현재까지만 보면 전미르 선수가 만약에 삼성까지 가면 삼성에서 하지 않을까요? 저는 현재까지만 보면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만 보면. 따라서 이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대표팀, 그러니까 최고, 5부 최고의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조대현이 지금 스피드가 최고가 143? 4? 이것밖에 안 나와요. 최고가. 그러니까 평균이 구속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좀 진짜 스태미나가 좀 약한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하려면 청소년 대표팀에서의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지금 이 모습에서 회복을 못하면 쫙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미르 선수는 이미 보여줄 걸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프로 2군하고 게임을 해요. 전미르 선수가. 그런데 프로 2군하고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전미르 선수가. 정말 고등학교 선수들하고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프로 2군하고 해서는 이 구위가 안 통해.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갔을 때도 국제 대회 나가는데도 이 구위가 안 통한다. 그럼 투수로서 빨리 쓰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그러면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소년 대표팀에서의 이 3명의 선수 야수들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희건 선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김희건 선수도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김희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번 청소년 대표팀에 김희거 선수가 선발이 되지 않았잖아요. 선발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본인도 충격을 많이 받고 굉장히 좀 절치부심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거 선수를 자세히 보시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살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살이 진짜 많이 빠져서 이 선수가 진짜 절치부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피드도 148, 9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습 경기에서도 150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는 아마 보고 있는 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아직까지는요.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다 쳐져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김희거 선수가 조금 더 떡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모습 진가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질 못했어요. 치고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전미르 육선엽, 그 다음에 조대현, 김희건 6번 순번에서는 이 네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까지는 그나마 괜찮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네 명 중에 한 명 내려오는 선수 그냥 뽑으면 되니까. 우한 파이어볼로이고 어쨌든 현 시점에서 149, 150을 뿌릴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페이스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